여성의 특정 행동, 말, 심지어 미묘한 태도 변화가 남성을 단순히 속상하게 하는 것을 넘어 그의 내면 세계를 말 그대로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공개적인 갈등, 명백한 배신이나 굴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훨씬 더 미묘하고 더 파악하기 어렵고 아마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 교활한 무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성 심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많은 이들이 그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현을 건드리는 무언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현대 이론과 방법론으로 무장한 심리학자들은 수년간 일부 역설적인 남성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 고심해 왔습니다. 그들은 행동 패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사회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뿌리가 칼 구스타프 윤기 집단 무의식, 즉 원형과 영원한 인간 드라마의 저장소라고 불렀던 영역으로 훨씬 더 깊이 파고든다는 것을 시사하듯 직선적인 해석에서 벗어나는 현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상, 너머에서 영원한 신화의 발현을 보는 독특한 능력을 지녔던 융은 우리에게 이러한 숨겨진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지혜에 기대어 우리는 그러한 행동 하나에 빛을 비추고자 합니다. 첫눈에는 피상적으로는 현대사회의 시각에서 완전히 무해하고 심지어 진보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남성 심리에 대한 그것의 숨겨진 파괴적인 잠재력은 실로 엄청나며 느리지만 확실한 독과 같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힘이나 시끄러운 스캔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성을 그의 깊은 자아감, 그의 남성적 본질, 윤기, 그의 아니무스, 아니뭇, 그의 내적 남성 에너지, 행동하고 창조하고 세상에서 자신을 주장하는 능력라고 불렀을 그것과 연결하는 보이지 않지만 생명처럼 중요한 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이 특별하고 특정한 영향을 받아 한계까지 팽팽해졌다가 갑자기 끊어질 때 남성의 내면 세계에 미치는 결과는 참으로 재앙적일 수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고 계속 기능할 수도 있지만 그의 내부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고 꺼지고 죽어갑니다. 오늘 익숙한 고정관념을 잠시 접어두고 남성 심리학의 이 복잡하고 종종 침묵당하며 금기시되는 영역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성이 때로는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겉보기에는 최선의 의도로 하는 일이 왜 그렇게 파괴적이고 황폐화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이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깊은 탐구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듣게 될 내용은 관계의 역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토록 강력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의식적이든 아니든 어떤 여성의 전략이 남성을 그토록 깊이 상처 입히고 근본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어 내적 붕괴, 방향 감각 상실, 실존적 공허를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직접적인 언어적 평가절하나 공격을 통해서가 아니라 남성의 보호자, 공급자, 영웅이라는 원형적 역할을 미묘하고 전방위적으로 그의 완전한 기능적 불필요성을 드러냄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종종 암묵적으로 박탈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이 그녀 자신의 인상적인 자급자족이 절대적인 수준에 이르러 그의 남성적 본성을 드러내려는 시도에 대해 암묵적으로 경멸하거나 냉소적인 무관심과 맞닿아 있는 상황에서 일어날 때 더욱 파괴적이 됩니다. 추상적이고 어쩌면 다소 극적으로 들리시나요? 제가 이 공식을 풀어 설명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끔찍한 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간, 영혼의 깊이를 탐구하는 지칠 줄 모르는 연구자였던 칼 구스타프 융근 집단 무의식의 기초를 이루고 우리의 정신생활을 형성하는 보편적이고 원초적인 이미지와 모티프인 원형 연구에 수년을 바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성 정체성과 관련된 원형들이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영웅의 원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명예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의미와 질서를 확립하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용감하게 맞서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위협을 달성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공격성이 아니라 훈련된 힘, 보호하고 경계를 지키고 자신의 이상과 가치, 부족의 안전을 위해 싸우는 능력을 상징하는 전사의 원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론 부양자 또는 공급자의 원형, 제공하고
집에 자원을 가져오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물질적, 정서적 안녕에 책임을 지고 안정을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듯이 단순히 아름다운 문학적 은유나 가부장적 과거의 잔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교육 수준, 사회적 지위, 의식적인 신념과 관계없이 남성 심리 속에서 살아 숨쉬는 힘입니다. 그것들은 괴물을 물리치는 고대 그리스의 헤라클레스부터 성배를 찾는 원탁의 기사들, 고향 땅을 지키는 설화 속 용사들, 세상을 구하는 현대의 슈퍼히어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신화, 전설, 동화 속에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진보적이고 의식적인 선택에서 전통적인 성 역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남성조차도 깊은, 종종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이러한 원형적 프로그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찾고 바로 이러한 역할에서의 자신의 유능함에 대한 확인을 찾습니다. 이것은 원시적인 마초주의나 지배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깊은 탐구이며 윤기 말했듯이 그의 남성적 본질, 그의 아니무스에 의해 그에게 부여된 내적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열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여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강하고 독립적이며 고도로 조직적이고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여성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훌륭합니다. 윤근 분명히 그러한 발전된 성격, 그녀 자신의 아니무스, 내적 남성 원리의 통합, 그토록 인상적인 자기 셀프에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급자족, 모든 것을 스스로 하는 능력이 나는 스스로 할 수 있고 이것이 나의 힘이고 나의 선택이지만 나는 너의 기여, 너의 남성적 에너지, 너의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고 가치 있게 여긴다가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고 너는 너의 시도로 내게 방해가 되거나 기껏해야 전혀 필요 없고 너의 노력은 불필요하고 우스꽝스럽다. 는 미묘하지만 지속적인 메시지로 전달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느리지만 꾸준한 파괴가 시작됩니다. 이 파괴적인 과정의 구체적인 측면들을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오래된 종기를 절개하듯 해부해 봅시다. 첫 번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파괴의 측면, 남성적 주도성의 완전한 것에 생각해 보십시오. 남성이 내적 충동에 이끌려 관심을 표현하고 도움을 제안하고 책임을 지려고 할 때마다 그것이 여성 앞에서 문을 열어주려는 사소한 욕구든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는 것을 돕든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든 심지어 단순히 경청하고 조언을 주는 것이든 그 대가로 감사나 수용이 아니라 차갑고 무관심한 나 혼자 할 수 있어 또는 더 나쁘게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냉소적인 미소와 함께 과시적으로 두드러지게 쉽게 그 행동을 스스로 해내는 것을 마주할 때 그의 내면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의 심리에서는 바로 그 순간 미세한 균열, 작지만 고통스러운 금이 갑니다. 윤근 이것이 그의 활동적인 원리, 본질적으로 외부 세계에 발현되고 행동하고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그의 아니무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남성 에너지는 외부로 향하는 벡터 에너지입니다. 만약 이러한 발현이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되고 그의 주도성이 단순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치 무효화되고 평가절하되어 그 완전한 무의미함이나 부적절함마저 보여준다면 남성은 심리적으로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속한 생리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비록 이것도 결과가 될 수 있지만 세상을 움직이고 영향을 미치고 유용하고 그의 여성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그의 근본적인 능력이라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창조, 보호, 지원을 향한 그의 에너지는 이 맥락에서는 파트너에 감탄할 만한 힘이 아니라 그의 남성적 본질 자체에 대한 암묵적인 겁으로 인식되는 보이지 않지만 뚫을 수 없는 여성의 자급자족이라는 벽에 부딪힙니다. 용을 향해 검을 휘두르려는 기사가 반복해서 시도하는데 용이 비웃으며 걱정 마, 내가 스스로 찌를 테니 훨씬 더 우아하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사는 무엇을 느낄까요? 실망, 굴욕,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무의미함. 두 번째, 그의 못지않게 교활한 파괴의 측면.
암묵적인 경쟁과 비교를 통한 남성 자존감에 느리지만 확실한 침식 여성이 단순히 모든 것을 스스로 하며 모든 상상 가능한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을 넘어 비록 간접적이고 악의 없이일지라도 자신이 그보다 과제를 더 잘,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때 이것은 어떤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비판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남성의 자존심과 자신감을 타격합니다. 또 잘못했네.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그게 더 빠를 거야. 네가 여기서 씨름하는 동안 나는 벌써 끝냈을 텐데.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했으니 너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와 같은 말들은 비록 다정한 어조로 말했더라도 너는 무능해, 너는 느려, 너의 노력은 부족해 라는 숨겨진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융은 우리의 억압되고 인정받지 못한 모든 자질, 욕망, 두려움, 약점들이 저장되는 우리 성격의 일부인 그림자, 섀도우 개념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우리의 나쁜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실현된 잠재력, 억압된 재능과 힘이기도 합니다. 남성이 체계적으로 자신의 실제 또는 잠재적 기여가 여성의 눈부신 성취와 전능함에 비해 하찮고 미미해 보이는 상황에 놓일 때 그의 그림자는 열등감과 수치심뿐만 아니라 숨겨진 질투, 분노, 수동적 공격성으로 가득 차며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의심받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피하기 시작하고 수동적이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그의 그림자는 비합리적인 분노 폭발, 다른 종종 파괴적인 영역에서 자신을 주장하려는 시도, 예를 들어 위험한 행동, 알코올 또는 자신의 남성적 본질을 보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다른 여성들에게서 인정을 찾는 것의 형태로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종종 무의식적이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얼굴로 자신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중요성,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세 번째, 실존적 공허로 이끄는 파괴의 측면. 관계에서 의미와 역할, 정체성의 점진적인 상실. 만약 여성이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자급자족하고 남성에게 그의 전통적이고 원형적으로 규정된 역할, 보호자, 공급자, 문제 해결자, 지지자를 발휘할 여지, 생태학적 지위를 전혀 남겨두지 않는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나는 도대체 왜 여기에 필요한가? 이 관계에서 나의 기능은 아마도 성적이거나 단순한 동반자적 기능을 제외하고 무엇인가? 라는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안전과 안정을 제공하고 가족을 위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지자로서의 그의 깊은 원형적 필요는 만성적으로 요구되지 않고 좌절됩니다. 융은 인간 삶의 주요 과제로서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과정, 자신의 독특한 전체성을 얻고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는 길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남성이 관계에서 기능적으로 불필요하고 쓸모없다고 느끼고 그의 핵심적인 남성적 측면이 적용되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의 개성화의 길은 심각하게 방해받거나 심지어 완전히 막힐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실현과 자기 주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무대 중 하나를 잃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상호 지원, 힘, 풍요의 원천이어야 할 관계가 그에게는 침묵의 고문, 끊임없는 좌절과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좀먹는 느낌의 원천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인 분노나 나쁜 기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경험하는 축소판의 깊은 실존적 위기입니다. 그는 이 여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녀의 힘, 지성, 성취에 감탄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녀 곁에서 점점 더 공허하고 거세되고 남성적 본질을 박탈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이 행동은 그토록 파괴적이며 왜 많은 심리학자들은 표준적인 이론만으로는 그 파괴적인 힘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논리나 의식적인 태도가 아니라 남성 심리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은 원형적 기초를 타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정이나 직업 분야에서의 사회적 성평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공정하고 조화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이
자신의 남성적 유능함, 행동을 통해, 즉 남성으로서 보호자, 공급자, 문제, 해결자로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가능성을 통해 자신의 중요성을 느끼고자 하는 깊고 종종 무의식적이며 거의 본능적인 필요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의 노력, 그의 남성적 에너지가 자신이 동반자로 선택한 사람에게 요구되고 평가받는 것을 보고자 하는 필요입니다. 여성이 심지어 가장 좋은, 겉보기에는 좋은 의도, 그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왜 그를 귀찮게 해? 그는 직장에서 너무 피곤해. 에서라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그에게서 이 기회를 박탈할 때 그녀는 본질적으로 그의 내적 힘, 그의 생명력의 가장 중요한 원천 중 하나로부터 그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나무의 가장 깊고 강한 뿌리를 매일같이 계속해서 잘라내면서 그 나무가 계속해서 높고 무성하며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만간 그런 나무는 시들기 시작하고 잎은 바래고 가지는 부러지기 쉬워질 것입니다. 융근, 여기서 여성의 완전한 독립에 대한 의식적인 해방된 태도와 남성의 깊고 무의식적인 원형적 기대, 그리고 아마도 그녀 자신이 부정하는 그녀 자신의 숨겨진 기대 사이에 발생하는 비록 종종 무의식적이지만 첨예한 갈등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갈등이 의식의 빛으로 드러나지 않고 부부 사이에서 논의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이 특정 관계의 맥락에서 남성 심리의 느리지만 피할 수 없는 파괴로, 그리고 결국 관계 자체의 파괴로 이어집니다. 극단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지 않기 위해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절대적으로 분명한 것은, 그리고 융도 큰 열정으로 이를 확인했을 것이지만, 여성이 남성적 원형에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약하거나 무력하거나 의존적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성의 힘, 지성, 능력, 자급자족은 훌륭한 자질이며 그녀 자신의 개성화 과정의 결과이며 그녀의 개인적인 전체성과 행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대 세계는 여성에게 이러한 자질을 요구하며 이는 옳습니다. 문제는 여성의 힘과 자급자족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자급자족이 남성을 그의 자연스럽고 원형적으로 중요한 역할에서 완전히 밀어내는 방식으로 전달되고 사용될 때, 그리고 오직 그때만 발생합니다. 그의 진정한 보살핌, 지원, 남성적 힘을 드러내려는 시도가 감사나 수용, 그의 참여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차가운 무관심, 냉소적인 미소, 그의 무능함에 대한 암묵적인 지적, 또는 더 나쁘게는 그의 가부장적인 충동에 대한 숨겨진 그러나 느껴지는 경멸과 마주칠 때입니다. 여성이 고마워요 여보. 당신의 도움에 감사하지만 이건 정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일에서는 당신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대신 자신의 행동으로 저리 가, 방해하지 마, 내가 다 할 거고 너보다 더 잘할 거야. 너의 참여는 불필요해 라고 말할 때입니다. 이러한 미묘하지만 체계적인 심리적 파괴의 장기적이고 종종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다양할 수 있지만 거의 항상 슬픕니다. 점증하는 무관심과 만성적 수동성, 자신의 주도성이 정기적으로 평가절하되는 남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순히 그것을 드러내기를 멈춥니다. 자신의 노력이 필요 없거나 심지어 조롱당한다면 왜 노력해야 할까요? 그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무관심한 소파 위의 거주자로 변할 수 있습니다. 윤근 이것을 심리적 체념, 투쟁의 포기 상태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숨겨진 또는 심지어 공개적인 공격성과 파괴적인 보상으로의 도피, 자신의 남성적 에너지에 대한 건설적인 출구를 찾지 못하고 깊은 좌절감을 느끼는 남성은 설명할 수 없이 짜증을 내고 까다롭고 냉소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 속으로 들어가거나 틀어박히거나 컴퓨터 게임, 알코올의 세계에 빠지거나 자신의 남성적인 것이 요구되고 평가받는 다른 관계에서 인정과 자기 주장을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느낌으로부터의 도피입니다. 파트너에 대한 리비도 및 성적, 관심의 현저한 감소,
자신의 불필요함, 주도성의 심리적 거세,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끊임없는 비교에 대한 느낌은 성적 욕망에 직접적이고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신체는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남성이 특정 여성 옆에서 심리적 수준에서 남성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의 신체는 바로 그녀에 대한 매력 감소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불가피한 파탄 또는 형식적인 동거로의 전환, 궁극적으로 남성은 자신의 내적 불편함과 소외감의 진정한 원인을 끝까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채 떠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견해, 식어버린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깊은 원인은 어쩌면 여러 면에서 훌륭한 여성 옆에서 그가 더 이상 남성으로 느껴지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는 부부가 계속 함께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더 이상 두 사랑하는 마음의 결합이 아니라 두 낯선 사람의 형식적이고 감정적으로 메마른 동거가 될 것입니다. 융은 의심할 여지 없이 관계에서 인식과 균형의 최우선적인 중요성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여성은 절대적으로 강하고 실현되고 독립적인 인격체일 수 있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이 힘을 소유하면서도 자신의 남성에게 그의 남성적 본성, 그의 보살핌, 그의 힘,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의 열망을 발휘할 공간을 남겨두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봐주기 게임이나 굴욕적인 아첨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의 원형적 필요에 대한 깊은 존중이며 각자가 단지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고 자신의 독특한 역할에서 요구되며 깊이 소중하고 무조건적으로 이해받는다고 느끼는 분위기를 부부 사이에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미묘한 경계선이며 파악하기 어려운 에너지의 춤입니다. 그리고 행동 모델, 인지 왜곡 또는 사회적 구성물에 몰두하는 많은 현대 심리학자들은 칼 융이 그토록 통찰력 있고 상세하게 묘사했던 이 깊고 원형적인 역학을 실제로 간과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 자신의 완전한 기능적 불필요성을 드러냄으로써 남성을 그의 핵심 역할에서 지속적이고 미묘하며 종종 무의식적으로 밀어내는 것, 이 그토록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표면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의 핵심, 그의 실존적 기초를 타격합니다. 융이 가르쳤듯이 부부 사이의 진정하고 깊은 조화는 두 인격체가 모두 자신의 개성화, 자신의 전체성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각자가 자신의 최고의 자질, 자신의 독특한 원형적 힘을 자유롭고 즐겁게 발휘할 수 있는 관계에 공동적이고 신성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각자는 단지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처럼 필요하고 깊이 가치 있으며 무조건적으로 이해받는다고 느끼면서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이 언뜻 보기에 복잡한 구성 속에서 오랫동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많은 질문, 어쩌면 이미 당신의 관계나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에 나타난 보이지 않는 균열에 대한 예기치 않은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 깊고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쉽지 않은 주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자신이나 파트너 또는 관계의 역학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어쩌면 칼 융의 지혜에 기반한 이 지식이 누군가가 보이지 않지만 그토록 고통스러운 파괴를 피하고 더 조화롭고 의식적이며 깊은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이해는 항상 치유, 성장, 변화를 향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칼 융의 유산은 길잡이 별처럼 우리 자신, 우리 영혼의 비밀, 그리고 서로 간에 더 진실되고 더 인간적인 관계로 향하는 길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습니다.